느껴졌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돈 버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어느새 강산이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돈도 많이 벌었고 따로 식당을 개업한 어엿한 사장이 되었답니다. 또 장사가 잘 돼서 다른 도시에 분점을 2개나 오픈했습니다. 이제 형편도 좋아졌고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시댁에서 데려올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 발로 찾아왔더군요. 이전에 당당하고 억센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애절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민준애미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누구 덕에 악착같이 살아서 꽤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요? 저한테 볼 일이 뭔데 찾아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을 당했는지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더군요. 애미야, 나 더는 못하겠다. 내 손주 키우는 거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뭘 어쨌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미야, 많은 걸 묻지 말고 내 손주 좀 네가 데려가 키워라.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데려가줘. 저는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저를 찾아와 납작 엎드려 아들을 데려가라고 애원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연기를 하거나 저를 놀리려고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가세요. 분명 제 아들을 저더러 키우라고 하셨죠? 만약 장난질이면 참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장난 아니다. 진심으로 네가 민준이를 키워주길 바라고 있다고. 우리 식구들은 네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직원들에게 알아서 장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하라고 한 뒤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기절초풍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1살이 된 아들이 손에 쥔 파리채로 시아버지와 전 남편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때리려고 기를 쓰고 대들고 있었답니다. 부자의 팔다리를 보니 멍자국이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모두 아들이 낸 상처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미야, 민준이가 저렇게 변했다. 9살 때부터 우리를 이유 없이 매질하고 심하게 반항을 하고 있어. 세상에,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몰라. 아동심리센터에 데려가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에도 데려가 봤는데 애가 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린 잠도 편히 못 자고 있어. 민준이가 야밤에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뿌린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우릴 괴롭힌다고. 아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문제 있는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시댁 식구들을 때리고 소리치고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가슴이 쓰리고 아팠어요. 이윽고 파리채를 휘두르고 있는 아들 앞에 다리를 굽혀 앉아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엄마랑 살자. 그러자 민준이가 제 품에 안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 작전이 통했네. 이제 나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 작전 성공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거니? 엄마, 자세한 얘기는 나가면서 해. 얼른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자. 잠깐만, 엄마가 어른들하고 대화 좀 할 테니까 잠깐 방에 가 있어. 민준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민준이를 데려가는 조건을 말해줬습니다. 양육비 10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바람난 전 남편에게 마땅히 받아야 했을 위자료를 달라고 했죠. 강산이 바뀌었으니 현재 시세로 2배 이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억만금을 줄 테니 제발 아들을 데려가라고 애원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오지 말라는 각서를 요구했답니다. 시부모님과 전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아들을 찾아오지 않겠다며 바로 사인하더군요. 이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식당을 오픈한 이야기를 꺼내야겠네요. 저는 7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으로 저만의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인 학원 아래층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며 살다가 7년 만에 재회하게 되었죠. 아들은 제가 엄마라는 말을 듣고 바로 믿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바로 저를 알아보고 끌어안더군요. 그래서 자주 제 식당에서 밥을 차려주었고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네요. 그러다 아들이 왜 이혼했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답니다. 어린 아들에게 충격일 순 있지만 아들을 버린 엄마로 여겨지기 싫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예상대로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저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학원을 땡땡이 치고 식당으로 와서 저에게 안겼고 가끔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고 이 다음부터는 아들 혼자서 계획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시댁에서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죠. 그래서 전 또 솔직하게 양육권이라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오려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일러주었습니다. 오랜 싸움을 해서 제가 이겨야만 아들과 같이 살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 했죠. 그때부터 아들은 시댁을 벗어나 저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시부모님이 자주 보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네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쌍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그걸 보고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라면 절대 못할 것이다 라는 대화를 나눴다네요. 그래서 아들은 그 프로그램의 아이들보다 훨씬 심하게 반항하고 문제 있는 아이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네요. 시부모님과 전남편에게 쌍욕을 하는 건 기본에다가 주먹과 발길질로 식구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네요. 이 모든 걸 엄마인 저와 함께 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엄마는 자격 없는 엄마야. 그러자 아들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사과를 해?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싫어. 맨날 억지로 공부시키고 시험 봐서 틀리면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엄마를 닮아 그런 거라며 엄마 욕을 무지하겠어. 하여튼 저 집에 있는 식구들 모두 싫어. 엄마를 힘들게 한 걸 들었을 때는 더더욱 싫었고. 아유 아들아, 그래서 엄마랑 살려고 2년 동안 그렇게 한 거야? 응, 아동 심리센터에 갔을 때도 일부러 더 심하게 했어. 거기 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선생님한테도 욕하고 나와버렸어.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포기하고 엄마한테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엄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다니. 민준아,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젠 더 이상 나쁜 행동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알아. 이젠 평소처럼 지낼 거야. 학교에서 지내는 것처럼 말이야. 나중에 아빠나 할머니가 찾아오면 또 문제아처럼 공격해서 쫓아내줄게. 내가 엄마의 마니또니까. 마니또? 아, 수호천사 그런 거? 좋아. 엄마는 민준이의 영원한 마니또가 될게. 그럼 우리 마니또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자. 그렇게 아들의 문제아 행동 덕분에 양육권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아들과 위자료 10년치 양육비를 받고 제 집으로 돌아가며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과정은 이랬지만 결국 아들과 같이 살게 되어 무척 기뻤어요. 다시 품 안에 아들을 안고 지내보니 사무치게 행복하다더라고요.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주려고 2배 3배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네요.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사라져서 살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줬는데 민준이를 데려가 너무 고맙다며 절대 다시 데리고 오지 말라고 부탁의 말을 남겼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것도 웃겼지만 당신의 손주를 포기하고 버린 것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였던 전 남편이 인터넷 뉴스에 모자이크가 가려진 채 올라왔더라고요. 대학 교수 A씨가 여대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지내다
여대생 중 하나의 부모한테 그 일을 걸렸답니다. 그 부모는 대학 총장과 친척 관계여서 바로 언론과 대학교에 알렸다네요. 그래서 그이는 교수 자리에서 잘린 건 물론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여대생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 강도 높은 추궁을 당했는데 권력이 아닌 단순 불륜으로 종결이 났다네요.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여하튼 인터넷 뉴스에 뜨고 교수까지 잘린 전 남편은 시부모님과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웃들이 뉴스를 보고 현관문에 꺼져라, 더러운 놈, 발정난개, 쓰레기 등등 락하로 낙서를 써놓기도 하고 외출을 하면 이웃들이 막말과 쌍욕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떠나게 되었다네요. 이때 시부모님과 전 남편은 시골 이웃의 권유로 만평의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사기를 친 거라네요.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가지게 된 식구들은 시골 마을에서 남의 집 바깥논에서 일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듣게 되자 어찌나 기쁘고 신이 나던지 팔짝팔짝 뛰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람난 전 남편에게 억울하게 아들까지 빼앗기며 이혼당하고 눈물로 보냈던 10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순간이었죠. 이후로 시댁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듬해 시꺼멓게 그을린 세 사람이 제 식당으로 찾아왔답니다. 피죽도 못 먹고 지냈는지 피골이 상접했고 삐쩍 마른 몸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러 왔더군요. 부탁하려는 건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에미야, 우리 민준이랑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아버님이랑 당신도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다들 꼴이 왜 이래요? 귀티나던 사람들이 이젠 촌사람이 다 됐네. 시골에서 사기당하고 힘들게 산다더니 정말이었나봐요. 그래, 네가 아는 게 다 맞아. 그래서 말인데 에미야, 네가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시골에서 밭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들어보니 너 식당을 3개나 운영하는 사장이라며. 그럼 우리 세 사람을 건사하는 건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설마 제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부탁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양심은 있다. 널 내쫓은 주제에 어떻게 같이 살겠니?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조용한 곳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해주고 노후 자금만 조금이야. 네가 민준이를 데려가면서 받아갔던 돈만큼만 도와주렴. 이 노인네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어머니와 더불어 시아버지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구걸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집 꼴이 되니까 아쉬워서 날 찾아와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양심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뭐? 아파트 한 채의 노후 자금? 지나가는 개가 쳐웃겠네. 제가 호통을 치자 전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양육비랑 위자료로 많이 뜯어갔잖아. 게다가 식당도 3개나 운영하는 잘나가는 사장이라며. 치사하게 굴지 말고 한 2, 3억만 내놔. 이 주제 파악 못하는 등신아, 어디서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야. 발정나서 아랫도리 관리 못한 똥개 놈이 어디서 협박이야. 뭐? 인연이 보자 하니까 씨. 그래, 한 대 쳐봐. 내가 너 깜빵에 보내줄게, 이 자식아. 저와 전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시부모님이 남편의 따귀를 때리며 가만히 있지 못하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을 하고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세 사람에게 제발 꺼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뭐라 중얼중얼 거리더니 나란히 무릎을 꿇더군요. 다행히 손님이 없는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미야, 우린 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발 거절하지 말고 우릴 도와주렴.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평생 반성하며 살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그렇게 돈이 필요해? 그 전에 만날 사람이 있어. 민준아, 여기 좀 나와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너 만나러 왔대. 그러자 식당 안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한 손에 파리채를 들고 말이죠. 예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보였던 악동의 모습으로 씩씩대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할망구 영감탱이야. 여긴 왜 왔어? 또 나를 괴롭히러 온 거지? 손자한테 또 맞고 싶어서 찾아왔어? 좋아, 내가 두들겨 패줄게.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파리채로 두들겨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유, 민준아, 너 아직도 이러는 거니? 이러지 마라. 제발 그만 때려. 우리 3대 독자 손자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꼬. 애미야, 너 애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들겠다. 아이고, 민준아, 할아버지 머리는 왜 잡아당기냐? 아프다, 아프다고.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채로 사정없이 시부모님을 두들겨 팼고 다음으로 전남편을 공격했습니다. 이 발정난 똥개야. 엄마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네 제자들하고 놀아놨다며? 내가 핸드폰으로 뉴스 다 봤어. 오늘 잘 만났다. 정의의 파리채로 용서하지 않겠어. 아들은 체력이 워낙 좋아서 10분이 넘어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말릴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제대로 웅징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의 행동을 눈감아 주었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도는커녕 아들의 매질에 버티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더군요. 아들은 이에 질세라 따라 나가서 계속해서 파리채를 휘둘렀습니다. 이 악마들아, 우리 엄마랑 나를 또 찾아오면 파리채가 아니라 전기 파리채로 때려줄 거야. 지지직하고 잡아버릴 거라고. 식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더군요. 저는 아들의 행동에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어요. 민준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때리면 안 돼. 아니, 난 엄마를 지킬 거야. 엄마를 힘들게 하는 놈들은 무조건 내가 때려줄 거라고. 아유, 우리 아들 효자네. 그래, 다음에 또 저 사람들이 찾아오면 흠씬 때려줘. 엄마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버렸죠. 마음을 비우고 아들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 식당이 새로 오픈하고 사장님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남자였고 딸을 둔 이혼남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제 아들과 동갑이어서 자주 어울리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저희 모조와 그쪽 부녀가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 사장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에게 그 사장님이 새아빠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전 아들의 응원 덕에 그 사장님 부녀와 저희 모자가 자주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이듬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응원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그 이가 식당 근처에 주택을 마련해서 내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제 식당과 남편 식당을 오가며 놀기도 했고 일을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빼앗긴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를 악물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은 물론 가슴으로 낳은 딸도 제 곁에 있네요. 그리고 전 남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고 멋진 남편까지 생겨 더할 나위 없답니다. 이렇게 저의 10년의 세월을 사연으로 모두 적어봤네요. 이렇게 보니 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너무 고맙네요. 저는 지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 테니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글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주신 많은 분들께